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확 달라진 수요 세미나 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의 과거와 현재를 기획하고 오늘 이와 같이 강의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아가면외과 박창주 교수입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수요 세미나가 확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주제를 하나로 정했습니다. 대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의 수요 세미나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자신 있는 주제를 각자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지만 일관성은 떨어지는 포맷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대주제는 GBR입니다. 확 달라진 수요 세미나 두 번째는 강의 시간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대략 1시간 정도의 분량이었다면 이번 수요 세미나는 20분으로 강의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흐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강의를 하는 것도 취미가 있지만 사실 더 흥미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고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연자분들을 섭외했어요. 그 연자분들은 최근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눈에 띄는 연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강외과 5명, 치주과 5명, 총 10분을 섭외하게 되었고요. 이 분들에게 강의 3시간을 맡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강의는 다음과 같이 부탁드렸어요. 첫 번째,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나 선호하시거나 좋은 결과를 얻은 골 이식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선호하시거나 지금 사용하시거나 좋은 결과를 얻은 차폐막, 멤브레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0분 강의는 자유주제로 어떤 주제를, 자신 있는 주제를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와 같이 큰 시간을, 상당히 긴 시간을 하나의 주제로 얘기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해서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번에는 그와 같이 주제를 서로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선생님, 어떤 주제들은 또는 어떤 제품들, 어떤 회사명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이와 같은 강의를 보시면서 중복되는 것들이 최근 GBR 또는 골이식제 또는 차폐막의 대세라는 점 한 번쯤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경향을 파악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겹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최근 경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대놀TV의 강의이지만 연자분들에게 제품명과 회사명을 가감없이 노출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선생님들이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차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너스는 GBR과는 사실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너스 얘기는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생략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지금까지 수요 세미나는 바로 강의 후에 Q&A 시간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Q&A 시간을 줄이고요. 강의 시간을 늘린 대신에 댓글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강의를 마음대로 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동영상 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응답을 가능한 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R 말씀드리기 전에요. 2020년 12월 오스템 미팅 서울이 있었어요. 선생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제는 Future of Digital Dentistry, 즉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것이었죠.
가장 재밌었던 것은 역시 오스템의 대표 연자이신 김용진 원장님과 보철의 이수영 원장님께서 바로 수술을 하고 보철을 넣는 광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들 시간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대놀TV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오스템 미팅 서울의 설문조사가 시행됐었거든요. 비록 이번의 주제는 Future of Digital Dentistry에 관한 것이었지만 차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스템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선생님, 전 여기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한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첫 번째, 초보자를 위한 디지털 덴티스트를 한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페일리어 케이스 리뷰를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어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리뷰해달라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재미있는 것은 디지털과 상관없이 임플란트 식립 기본에 대한 주제를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BR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한 번쯤 미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어요. 역시 GBR은 전통의 인기 소재예요. 전통의 인기 소재예요. 선생님들 이전에 대놀TV와 함께 임세용 원장님 주도로 쟁점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쟁점 토론에서 다뤘던 내용이 첫 번째 권리식재, 두 번째 차폐막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4명의 연자가 토론을 하는 그러한 포맷의 쟁점 토론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GBR이 전통의 인기 소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회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 말은 뭐죠? 대놀TV의 가장 좋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 중에 하나고, 그 말은 그야말로 GBR은 전통의 인기 소재라는 점이에요. 선생님들 디지털 좋죠. 임플란트 식립 좋죠. 아니면 페리 임플란트 모두 좋지만 GBR도 역시 전통의 인기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확 달라진 수요 세미나에서 GBR을 대주제로 여러 최근에 각광받는 연자들의 그러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GBR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Guided Bone Regeneration, 줄여서 골 유도 재생술의 약자예요. 앞으로 GBR에 대한 얘기를 계속 10분의 연자가 각 20분 3번의 강의, 즉 10시간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역사는 선생님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첫 번째 GBR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논문은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PRS 저널 1988년도에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게 돼요. 대략적인 개념이 제시되게 돼요. 달린 등에 의해서,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GBR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논문이에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Guided Tissue Regeneration, 즉 GTR의 개념에서 파급되고 있고요. 달린, 린디 등의 스웨디쉬 그룹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어요. 동물 실험이에요. 이 당시는 단 하나, 테프론 멤브레인, 뭐죠 선생님? 고텍스 멤브레인 또는 EPTF, 이 멤브레인만 사용했어요. 딥팩을 만들고 멤브레인, 테프론 멤브레인으로 덮어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거했더니 골이 생겼다. GBR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8년도면 대략 30년이 조금 넘은, 그야말로 GBR이 너무나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GBR 30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부저 등이 IJPRD 1993년 논문에서 본그램 머티리얼을 같이 사용하자. 왜? 확실한 공간 유지를 위해서예요. 멤브레인만으로는 깔아앉잖아요. 그 빛을 오스테오 컨덕티비티, 즉 골 생성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뼈이식 재료를 넣어보자는 개념을 같이 첨부하기 시작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COIR에서 그 유명한 해멀리 등이 드디어 테프론 테이프보다 사용이 조금 용이한 흡수성 멤브레인의 사용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리포트로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네, 선생님, GVR, 케이스 리포트, 케이스 시리즈 또는 동물 실험에서 나왔다는 점 역시 굉장히 재미있죠. 여기에서는 GVR이 필요한지, 만들어진 뼈는 로딩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고요. 뼈도 같이 사용하고 멤브레인도 사용하되 보다 사용이 용이한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스위스 그룹이 이와 같은 논문들을 주도하게 되었고 연구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말은 뭐죠? 바이오스, 바이오 가이드의 신화는 이와 같은 수많은 연구와 논문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스웨디시 그룹에서 시작해서 스위스 그룹까지 왔어요. 최근에는 선생님 가장 재밌게 읽은 논문이 IJPRD 2019년에 나온 차재국 교수님의 논문이에요. 선생님, 우리는 여러 동물 실험 또는 케이스 시리즈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인간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휴먼 어톱시, 즉 기증받은 시신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논문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선생님? 예, 스웨디시 그룹, 스위스 그룹에 의해서 이제 GVR을 선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GVR에 관해서는 굳이 외국 연사들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고수들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0명의 연자들 10시간으로 정리해도 GVR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 논문은 아마 나중에 언급이 되실 거예요. 연자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마도 이종골이나 흡수성 멤브레인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치주과 전문의 5명이에요. 일산병원 김영택 교수님, 보아치과 박정현 원장님, 중앙보훈병원 이동훈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이준석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임현창 교수님을 모셨고요. 다음으로는 구강외과 전문의 5명이에요. 효치과 박정철 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원더플란트 치과 이인우 원장님, 고대 안암병원 전상호 교수님, 삼성서울병원 팽준영 교수님을 모셨어요. 구강외과는 자가골을 많이 사용할까요? 자가골에 대해서만 얘기할까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연자님들에게 이번 GVR 시리즈를 계획하면서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꼭 선생님들에게 바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Practical Implication이라는 항목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 선생님,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의 바로 그 양식이에요. 제 강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0명의 연자분께 3번에 20분씩 강의를 맡겨드렸어요. 사용하시는 고리식재, 차폐막, 자신 있는 주제로 강의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주제를 서로 협의하지 않았어요. 중복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복되더라도 이러한 중복을 통해서 최근의 GVR은 경향이 어떠한지, 컨템포러리 GVR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강의를 골라 들으셔도 돼요. 재미있는 강의만 들으셔도 되고요. 일단 재미있는 강의를 찾으시면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 구강외과 선생님들과 치주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확인해 주세요. 공직에 계시는 사람과 개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GVR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제품, 회사명 나올 텐데요. 마지막 선택은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재밌는 것만 골라 들으셔도 좋고요. 시간을 줄였어요. 재미있으시면 한번 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오늘과 같이 서론을 담당하고요. 중간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카테고리제이션을 시켜드릴게요. 과연 어떤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강의했는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중간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강의가 끝난 이후에, 모든 강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나와서 최종 정리, 그야말로 최근의 GVR의 경향은 어떤 것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와 같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